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한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의 뭐 그러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레 대장동 사태의 핵심 주범인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이 되지요. 김만배 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사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지 정말 기대도 되고 관심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장외투쟁을 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뭐 특검,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뭐 천막 당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서명을 한다, 뭐 이렇게 불을 한참 떼고 있던 차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이러한 동력을 일거에 빼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혼비백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또 뇌물을 전달할 그 장소와 시점도 복잡하고 그 액수도 또한 뭐 수억 원에서 뭐 수백억 원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차명으로 배정되어 있는 뇌물입니다.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을 개발해서 수천억 원에 4,040억 원의 이 초과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대가로 일이 끝난 다음에 받은 사후, 부정처사 후 사후에 받은 뇌물. 이게 이제 428억이라는 거죠. 700억이라고 했다가 그 중간에 또 뭐 이런저런 세금 제하고 이제 428억. 이 이야기를 이제 남욱이, 왜냐면 이러한 돈 배분에 관한 이제 실무적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남욱이기 때문에 남욱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뇌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뇌물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4년 이때부터 쭉 간 뇌물들, 이것들은 아직도 처벌이 확실하게 가능한 그런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욱의 진술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을, 비자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거는 이제 분양 대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맨 끝 단계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분양 대행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대행사. 이제 이 아파트 분양 대행사가 을이고 전체적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 일당들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행사가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련한 돈이 뭐 22억이다 또 뭐 얼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계속 돈을 제공을 했다, 이런 겁니다.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3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성남시장 재선, 그러니까 대장동 이 게이트가 있고 난 뒤에 성남시장 재선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경선,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돈이 수억씩, 4억씩, 뭐 6억씩, 8억씩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됐다는 거죠. 일식집에서 뭐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얘기를 이제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느냐.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씁니다. 사자의 목. 사자. 그러니까 어떤 노루를 한 마리 잡았을 때 아주 살이 토실토실 오른 노루를 한 마리 잡았을 때 그 노루의 아주 살진 부분, 최고 맛있는 부분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을 사자님이 뭐 드셔야 될 목, 이 사자의 몫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천화동인입니다. 화천대유가 있죠. 그 화천대유 자회사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있죠. 이 중에서 사자의 몫이 천화동인 1호. 여기에 배당금이 1208억. 제일 큽니다. 제일 토실토실 살찐 부분이 천화동인 1호입니다. 근데 이 천화동인 1호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누구냐? 이재명 시장 측.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게 뭐 700억이 가기로 했다느니 절반이 가기로 했다느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8%가 가기로 돼 있다가 나중에 또 뭐 35%가 가기로 돼 있다가 뭐 25%로 가기로 돼 있다가 이제 조금씩 액수 조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 라는 것이 남욱 변호사의 증언인 겁니다. 법정 증언.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징역이 5년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래서 이 사자의 몫을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가져가기로 돼 있던 사람이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경기도에서 정책실장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성남시 의회 의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선거를 도와주는 일을 했다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김용 그리고 유동규. 그런데 자 7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700억을 이 세 사람이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넣기로 돼 있던 걸까요? 아니면 이 700억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차명계좌였던 걸까요? 이 검은 돈의 저수지, 이재명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갖다 썼다고 하는 그 저수지. 그렇게 검찰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차명 의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 차명 의혹으로 이 돈을 이재명 쪽이 다 차지하게 된다면 700억이 됐던 420억이 28억이 됐던 이건 뇌물죄입니다. 뇌물. 이건 정치자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SPC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에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내용. 그래서 김만배와 남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준 결정. 이것이 첫 번째 배임입니다. 왜? 이것은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남시장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일부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이 몰아가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배임죄. 두 번째 배임죄는 뭐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공공계약서에 그것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배임죄. 세 번째 배임죄는 뭐냐? 원래는 대장동 개발과 제1공단 사업이 함께 결합된 사업이었는데 이 제1공단 사업에는 뭐 이 소음사도 많이 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그것을 분리를 해줍니다. 이건 역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득을 성남시장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득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배임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핵심 사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보실 때 핵심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성남FC 이 축구단에 후원금이 있는데 이게 제3자 뇌물죄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이 세 가지를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하고 있는 것, 다시 요약해드리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것을 수원지검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은 뭘 하고 있느냐?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딱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대장동 기소하고 성남FC 기소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기소하고 뭐 대북 송금 기소할 것이냐, 한꺼번에 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리스크를 국민들께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재명 리스크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는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지방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다음에 당 권력을 사유화했는지를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면 이걸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쁠 것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손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나오면 12월 어느 시점에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손절 타이밍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언제 잘라내느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제 12월 달에 닥칠지 모르는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 정부에게 체포 동의안 요구서를 내고 그것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가운데가 쫙 금가는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을 할 겁니다.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친명계, 아니야, 지금이 손절 타이밍이야, 이제 더 이상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함께 폭포하라로 침몰하는 경우는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비명계 의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던데요. 첫눈 올 때냐, 내년 봄 벚꽃 필 때냐, 이겁니다. 첫눈 올 때냐, 벚꽃 필 때냐. 이게 이제 이재명 손절 타이밍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까마귀 날자 뭐 떨어진다더니 그 이낙연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계 의원들, 그러니까 설훈, 윤영찬, 이병훈, 그리고 친문계 사람들, 홍영표, 전해철, 이런 쪽에서 지금 벌써 단일 대우는 이제 그만, 단일 대우로 갔다가는 우리 함께 다 나해가 폭포에서 떨어져서 함께 물살하고 말 거야. 이거 이제 분리, 단일 대우 그만, 이런 목소리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설훈, 윤영찬, 이병훈, 이 이낙연계, NY계, 이 사람들이 곧 미국에 간답니다. 미국에 12월 초에 간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3월 달에 귀국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를 할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올 일을 대비하는 플랜 B는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됐다라는 얘기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과 맞붙었던 중진 의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로 봤을 때 이재명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 중인 상태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12월 달에 이재명은 사퇴하게 될 것이다.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1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이제 첫눈이 내릴 때 이재명은 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그런가 하면은 친명계 쪽의 그 사람들은 아니야.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봐야 돼. 내년 봄꽃이 필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돼.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매우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